생생한 경험이 있잖아요. 윤석열처럼 하면 대통령이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래에서 따지고 보면 수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칼자루처럼 쓰여졌던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칼자루 썼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기고 싸우니까 어느 순간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지. 그럼 한동훈 머릿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이거 지금 얘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검찰을 뭐라 그러냐면 권력의 사냥개라는 표현들을 썼단 말이에요. 네. 사냥개한테는 먹잇감만 주면 되는 거였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냥개가 먹잇감이 아니라 실제로 주인이 된 상황들이 한번 벌어졌잖아요. 그렇지. 한 번 됐는데 두 번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래서 그러니까 객관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동의해요. 객관화를 못 시키는데 욕망은 가득 찬 거죠. 그걸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번 쭉 걸어본 거죠. 어떻게 나오나. 근데 제가 볼 때 작살날 것 같은데. 저기 우리 전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이 엄플 한동훈 쪽의 엄플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평가, 어떤 그 반응이 나오고 오늘 있습니까? 분위기는 그냥 관찰하는 수준이고요. 네.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 한동훈은 출마까지는 기정사실로 보지만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은 안 된다고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위에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이완. 천공선 서성께서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근데 대통령까지 간다 이거는 이제 상상의 영역인데 본인의 행보로 봐서는 그냥 저 총선 출마 정도 이렇게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부인까지 저렇게 내세웠다는 것은 기왕의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체급을 키워보자 이까지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 쪽에서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갑자기 김기현 대표하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유는 이 상태에서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는 상황이 오면 바로 누군가 투입이 돼서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일단 총선 출마를 접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손을 잡고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야 이게 정치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요. 매일 실시간으로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국힘 내부가 굉장히 대혼란, 혼돈의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자, 그럼 좀 정리해 보면은 그 한동훈과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지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흐름은 용산 대통령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입장 표명은 없지만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자꾸 후계 얘기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을 수밖에 그렇지. 없겠죠. 우리 김 박사님 말씀처럼 이거 굉장히 용산에서 발끈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50 때 그 창세동, 허화평, 정호영 사실 그 사람들이 이제 2인자로 이제 예측이 됐는데 뭐 다들 그냥 뭐 결국에는 2인자가 못 됐지 않습니까? 그 노태우가 됐어요. 노태우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노태우가 됐고, 그리고 박정희 정권 때 최고의 뭐 다른 사람을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유일한 2인자는 바로 JP. 근데 JP 어떻게 됐습니까? 2인자가 됐지만은 뭐 기회는 없었고요. 영원한 2인자로 끝난 분이죠. 또 한번 박정희한테 눈밖에 나가지고 축출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그래서 결국 정호용, 김종필의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저 사진을 꺼내 들었을까 이거예요. 굳이 본인이 예를 들면 2인자가 되려고 마음먹었다면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려고 하던 게 없잖아요. 그렇지. 저걸 자극할 내놔가지고 필요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잘했어, 당신이 후계자야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비호감이었는데 저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예를 들면 자기가 이미지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방식을 한동훈 부인이 저렇게 저렇다면 저건 용산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짜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죽는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빼고 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외형을 좀 넓혀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총선 전후를 비교해 보면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또는 과반 의석이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오면 대통령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아유, 똥이 되는 거죠, 똥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국 레임덕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저런 계산까지 하면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아무리 검사 출신 선후배라고 하더라도 결국 한동훈 장관은 자기 정치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힘이 없느냐, 김건희 여사의 힘이 없느냐, 아니면 국힘이 정말로 허술하게 짝이 없어서 한동훈의 그냥 입성과 진두지휘를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오판했다고 보는 측면은 결국 한동훈이 저렇게 하더라도 지가 지푸레 꺾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아까 욕망의 덩어리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자기는 이렇게 가서 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계속 고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참 재밌습니다. 이거 아주 재밌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한번 그랬잖아요. 한동훈 정치에 대해서 네가 무슨 정치를 하냐. 과거에 한번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 말 했었어요, 네,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인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완전 한동훈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두 번이나 그럴 때는 네, 이제 두 번이나 한동훈이가 되는 거니까. 완전히 그 대통령실하고 차별화를 하는. 싸워야 되는 더 거겠죠. 독자 세력화를 그 자기가 할수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지휘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총장한테 야 김건희 제대로 수사해. 이런 파격적인 상황까지 간다면은 한동훈 스스로 뜰 수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이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그렇겠죠. 근데 지금 그 자기 팬카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훈인가 하는 네. 여기도 뭐 엄청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동훈 대통령이다. 제대로 된 엘리트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은 한동훈 뭐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뭐 하여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상당히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최근 들어서 말도 안 되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정치 평론가도 저렇게 하겠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정말 개똥철하게 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민주당 정당 해산 운운했었나요? 맞아요. 네, 했어요. 미안하다. 그거 언급을 이거 했죠. 진짜? 네. 아니 말이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리냐고. 탄핵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정당 해산 뭐 하면 좋겠냐 뭐 이런 취지로. 근데 이제 정치학적으로 정당 해산이 나오게 된 게 네.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하에서 나치라는 정당이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당 해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논쟁이 많았고요. 지금 왜 나오냐면 유럽에서 구구 정당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집권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투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할 정도까지 전투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반대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어떤 사람을 갖다가 그럼 어떤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느냐? 한동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든 정당을 해산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제도 그러니까 자체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자. 자기가 정치를 하겠다면서 정당을 해산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정당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 민주주의를 할 마음이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그러니까 일개 장관이 제1야당을 정당 해산 청구를 지가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부적절하죠. 이거를 그러니까 정치 욕심으로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더 민주당이랑 격렬하게 사실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언행을 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 뭐 부인 사진도 사실상의 양해하에 이렇게 릴리스되고. 김앤장 변호사잖아요. 이게 평일에 있었던 행사고 만약에 그럼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말 업무에 바빴으면 이건 남편을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같은 거 할 때 항상 이재명 대표 다음 순위로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거의 더블 스코어죠. 예, 네. 과거로 반추에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 막 빼달라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 그런 언급은 그런 거 안 나오지 해. 않아요. 본인이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할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을 접수하고 이런 거는 좀 먼 얘기겠지만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하는 것인가? 저는 이미 아닌 거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어느 순간에는 결단을 해서 각을 세우는 국면으로 가야 본인이 설 수 있다. 정치적으로 좀 자립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요, 뭐 동지 같지만은 민주당이 봤을 땐 동지겠죠. 조국 죽이기에 있어서는 뭐 그 서로 동지적 관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둘 사이에는 일정한 그 거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한동훈은 안 마시고 윤석열은 마시잖아요. 그 술 마시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나름대로 그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술 취하는 가운데 뭐 무슨 얘기를 못 합니까? 근데 한동훈은 술도 안 마시고 말짱한 정신으로 그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은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저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할 때 JTBC, 조선일보 사주랑 만나면서 상당히 많은 보수 언론의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는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아주 어려운 상황마다 그걸 통해서 돌파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한동훈 만들기 정도의 기사를 갖다가 지금 뿌려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간의 격차가 한 예를 들면 한 7, 8% 정도 나잖아요. 뭐 21%면 13% 나오는 상황인데 해설을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두 군데를 이긴 데가 있다. 서울과 TK다. 근데 이거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적어서 내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한동훈도 조선일보 또는 보수 언론 사주들과 만나는 거 아닌가. 만나면서 소위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왔던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통해서 보수 언론과 결탁하고 또 그걸 통해서 소위 대권을 획득하는 방식들을 또 눈으로 봐왔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선일보의 어떤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각할 정도의 편향성들을 가지고 있고 한동훈 만들기 같은 모습이 보일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선하고 중앙은 사실은 이제 3년 후에 윤석열 임기가 끝나는 그 이후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대권 주자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들한테는.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저렇게 일시적으로 좀 뜬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데 한동훈이 대통령이 된다? 네, 안 되지. 그러기 쉽지 국민의힘 않아요. 후보가 된다? 저는 그거는 뭐 가설 중에서는 아주 확률이 없는 가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한 몸에 나와서 후계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구도 자체가 실제로 대선 국면에서 먹힐 가능성이 없고 다만 지금 이렇게 뜨는 거는 국힘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이준석 갑자기 존재감이 생겼죠. 신당 갈 것 같죠. 그러니까 뭔가 좀 반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는 부인을 갑자기 내세워서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민주당을 막 정말 악다구리 하듯이 싸우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동훈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이준석으로 좀 쏠리는 좀 이런 그 관심들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한동훈이 뭐 국힘에서 대선 후보가 되어서 자기 정권을 가진다? 예,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그 일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확신하신다. 예. 아니 그 여론조사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시사저널인가 어디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검사 출신 대통령이 또 나오면 좋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부분 언론이 국민 여론이 그게 높은 상황이고 검사들이 완벽하게 제압된 신뢰를 잃었다고 보고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이거 검사 저렇게 내버려두면 이거 여야가 상관없이 정치권이 다 박살이 나는 거라는 사실들을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동훈을 자기의 수장으로 내세워서 제대로 된 정치적인 자기가 이익을 갖다가 나눌 수 있겠는가? 그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부에도. 한동훈이 좀 뽕을 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게 몇 가지 그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불패신화를 이루었다. 자기가 잠시간 뭐 실현의 시간은 있었어도 결국 내가 다 이겼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 계속 승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뽕을 맞습니다. 도취될 수 있죠. 그렇죠. 뭐 게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 법무부 유튜브 누가 봅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공공기관 유튜브 안 보잖아요. 유튜브 있는 줄도 잘 근데 몰랐어요. 한동훈이가 뭐 나가서 강연하고 뭐 아니 무슨 저기 법무부 장관이 경제 강연을 합니까? 50만 100만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나올 때마다. 한동훈이 한번 등장하면 50만 100만 나와요. 예. 뽕 맞지? 사실은. 대통령도 얼마 안 나오는데 자기가 50만 100만 나오면은 대통령보다도 자기가 더 인기가 있다. 도리어 지금 윤석열의 인기가 낮은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저런 술 좋아하고 이상한 부인을 둔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네, 행보가 남다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최근에도 거창교도소인가 이제 개소식 같은 걸 갔는데 거기서의 그 연설문 같은 걸 보면 아까 지역사회에 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뭐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유치에 찬성해 주셔서 뭐 감사하다 이런 게 통상의 법무부 장관의 그렇지. 워딩이라면
뭐 민주주의와 뭐 이런 어떤 이념 이런 걸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대단히 많은 수사를 발휘하면서 대단히 고차원적인 추상어들의 민주주의의 어떤 뭐 정신 이런 거를 막 역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지위나 자리매김 자체를요 이미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일개 법무부 장관으로 두고 있지 않고 정말 일국의 뭔가 지도자급으로 본인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천공 스승께서 한동훈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셨는지 잠깐 좀 보실까요? 궁금하네요. 대통령 한 사람은 정해져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벌써 정해져 있어. 있는데 누가 누구를 찍느냐야. 오세훈 다음에 한동훈이라고. 아니, 정말 선거에서 나가서 대통령을 신임받으면 한동훈이 최고 한동훈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자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야, 한동훈이 택도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택도 없는 거는 윤석열 아닌가요? 아이 근데 저 말씀 윤석열보다는 택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얘기 들으니까 천공 말이 맞겠나 안 맞겠나. 천공이 저때 얘기할 땐 한동훈이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작년 3월. 작년 3월에 저희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아니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행보 또는 상황을 보면 야 한동훈 마음대로 이제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말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옆에 그 목소리 약간 이렇게 저 처리된 분이 누군지는 아시죠? 저 옆에 질문하는 분. 연예인? 예, 연예인. 예. 누구죠? 축구광. 김은국 씨? 예, 호랑나방이 이제 저렇게 호랑나비. 호랑나방이라고 하겠습니다. 호랑나비라고 하면 그분이 누군지 또 명예가 걸릴 수 있거든요. 네. 호랑나방이 옆에서 저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전공이 대답했던 거 일요신문이 특종을 했던 건데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걸 듣고서는 그때는 그렇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라고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한동훈의 체급이 그만큼 커지면서 본인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자기 정치의 길에 나섰다. 그러면 이제 제어를 할 거냐 아니면 내비둘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니 지금 윤석열이 그 한동훈보다는 이상민과 좀 더 가깝다. 행안부 장관, 행자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그 이상민과 더 가깝고 만약에 자기 수하에서 자기를 고른다면은 이상민을 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많았거든요. 너무 대중성이 없지 않나요? 너무 흠결도 크고 이견 12구 때문에. 참사도 네. 있었고요. 예. 아니 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상민이 날아가면서 한동훈이 부각된다고 봐야 될지. 근데 결국 결정은 윤석열이 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가 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차기 구도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주도권이 윤석열 쪽에 있다면은 김건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기로 한동훈이 가긴 어려울 텐데, 근데 또 한동훈하고 김건희 사이에는 카톡을 수백 통 주고받은 또 그런 내역이 있었죠.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이고로. 그러니까 부하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부하가 어느 날 본인이 직접 대표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좀 제어를 할 거냐 이런 건데 대통령이 지금 주변 사람들 쓰는 성향을 보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데리고 있질 못한대요. 그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행동 그다음에 진원정 변호사의 등장이 과연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 좋다. 이번 한 번쯤은 양해하는데 계속 이런 행보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때가 참 미묘한 게 지금 12월 28일인가요? 그 패스트트랙 네. 풀리면서 이제 그 김건희 특검 예. 그 국면으로 가게 되는데 김건희는 정말 좌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이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순간은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선에 완전히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거부권 네. 행사하면. 또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것도 받으면은 진짜 부의원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때는 이혼해야죠. 그런 상황에 가정 이르게 되기 분란을. 때문에 이 국면에서 한동훈이 자기 아내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렇게 차기 대권 행보를 만약에 한 것이라면은 그것도 굉장히
굉장히 지능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쇼맨십 있는 한동훈이 언론 통해서 부인을 드러냈다 이런 것하고 좀 다른 각도로 확실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의 관계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의 위치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김경체제가 어떻게 갈지 신당이 과연 어느 정도 힘을 얻고 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어쨌든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으로 읽고 있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어요. 한동훈은 확실히 자기 계산을 세웠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보지만 저 힘이 상당히 많은 파급력을 가질 것이고 정말 한 일주일 안에요. 2주 안에 진원정 팬클럽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네요. 여기 보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팬클럽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뭐 생겼었죠. 원수처럼 뭐 이렇게 떨어져 있던데 변호사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강신업. 강신업이 진은정 팬클럽 회장을 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더라고 그분이 나와가지고요. 어찌됐든 이제 팬클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막 달려나갈 거 아니에요. 야, 그 상황 어떻게 그런 감당하지? 한동훈 그래도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내가 간섭하지 않고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보고 뭐 이거 따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칼날 위에 스스로 올라서는 수도 생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진흥정 변호사 팬클럽이 생기면 진짜 김건희 여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셈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까 우리 저 장유미 변호사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헤매라 그랬잖아요. 네. 헤어하고 메이크업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금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모습을 완전히 평소에 저렇게 메이크업이네. 다닙니까? 이거는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평소에 저렇게 어떻게 다니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꾸민 굉장히 전문가 손길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이제 머리를 띄우면서 묶어야 이게 좀 풍성해 보이면서 이제 좀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 김건희 여사의 애교 머리는 조금 부자연스러웠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앞머리가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은 그래서- 김 여사의 영린을 건드리는 발언입니다.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저거 돈이 좀 많이 드니까 저 정도 하려면?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분장실에서 그냥 봤는데요. 별도로 받으면 그 비용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갔다 와야 돼. 네. 미용실 강남에. 그럼 미용실 가려면 저 최소 10만 원, 강남에 20만 원쯤. 그렇죠. 머리랑 헤어까지, 뭐 이렇게 하려면. 얼굴까지.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고 다니면 돈이 지금 정말 얼마나 많기래 그렇게 하게 되고 실제 평소에는- 출퇴근할 때 저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저 남편 때문에 욕보네요. 아니 본인이 이제 좋아서 저렇게 낸 거 좋아서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에 똑같이 행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더라도 드러낼 수도 있었잖아요. 눈 화장으로. 눈 화장에는 어쨌든 이제 드러낼 수 있었는데 이제 작년하고 올해 상황이 달라져서 얼굴이 드러났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게 작년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때는 법무부 장관 부인이고 또 본인도 장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이번에는 저렇게 연출해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확실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다. 부인도 신랑이 대통령이 되건 정치인이 되건 전적으로 앞장서서 하도록 밀고 있다. 이걸 김종욱 교수 하겠다는 잘 들으세요. 부인이 전적으로 나서서 밀고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다행히 그 제 부인이 좀 예쁜 편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제가. 와우.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많이 놀란 게 한동훈하고 진은정하고 사이가 좋구나. 많이 놀랐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예. 사이는 좋은지 몰라도 뭐 두 분이 또 오해받는 불법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검증의 과정에서 한번 다뤄야 하고. 그럼 리스크가 함께 있었지. 뭐 저기 대통령실 간다면야 뭐 관저간다면야 뭐 사실 가능하죠 뭐. 근데 전 제일 놀랐던 게요. 그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동훈의 기자들 질문에 대한 반응이에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이 뭐 그거는 원래 국무위원들이면 항상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거의 무슨 뭐 예를 들면 예상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획이다 저 정도면. 준비했다.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만약 본인이 전 몰랐는데 이러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갔는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거기 당황해야 되는 거잖아요. 갔나요 거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매년 이런 일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준비된 멘트지 그거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 혹시 멘트 준비되어 있으면 오늘 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지만 한번 일단 얼굴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봉사활동하면서 처음에 공식 활동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아니 저 웃음. 흡족했나 보네요.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왜들이 좋아해. 부인 나오니까 아니 큰일 났습니다. 이게 혹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기자분들이 갑자기 찍어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두리번 하면서 얼굴에 막 희색이 만연하고 말이에요. 저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야 봐 내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 보도됐지. 역시 우리 아내가 참 인물도 좋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손색이 없어 이런 것들이 얼굴에 좀 묻어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이런 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김건희가 볼 수 있게 좀 캡처해서 올리세요. 김건희보다 낫습니다. 와, 진짜 김건희보다는 훨씬 품격 있고. 또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즘 여러 가지로 좀 수교합니다. 예, 김건희에 비해서는 정말 탑이에요, 탑. 예, 많이 밀립니다, 김건희가. 교묘하게 지금 이제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은데요. 죽도록 만드는 말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의 저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늘 저 사건이 회자가 엄청 될 건데 우리 선수치고 저게 저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보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진원정 변호사 띄워주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은 끝까지 제발 김건희 여사님 좀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참 아니 지금 아직 서슬퍼런 권력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김건희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 측근들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졌다고 짓을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 보고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뻔히 계속 그래야 예를 들면 충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저 친구는 충성하는 친구구나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전두환 때도 보십시오. 턱이 이런 코미디언 심철호 씨가 남자인데 그 출연 정지당했어요. 이거 벗겨졌다고 우리 박용식 씨라고 맞아요. 네. 배우분. 그렇게 가발 쓰고 나왔어. 그런 처혈한 충성을 하는 놈들이 포진해 있는데 뭐 굳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한동훈 부부는 좀 굉장히 고초를 겪지 않겠는가. 툭툭 던져놓기만 하면. 자, 이럴 때 알아서. 내가 한동훈한테 예. 조언하고 싶은 게 이럴 때 들이받아야지. 깨갱하는 순간 너는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게 들이받아야지. 대통령을 들이받아야 된다. 들이받아야 한다. 그러면- 김건희 털고 그 기백으로 털어봐 한번. 주가 조작.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 총선 출마할 마음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한동훈을 찾아가는 게 좀 유리한가요? 아니 한동훈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김건희를 만약에 구속시킨다. 불감청 고소원이 아닐까. 이야. 그 정도의 윤석열에게. 깜냥은 안 되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슬쩍 사진 하나 올리는 거잖아요. 방식 자체가. 막 중량감 있게 딱 치받고 대통령 뭐 하시는 겁니까? 국민 여론 지금 30% 계속 상황인데 이제는 변화해야 돼. 이렇게 치받아야지. 사진 하나 싹 내보내가지고 반응 보고 희죽희죽 웃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비대위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중간에 쓰러지죠 저렇게가. 혹시라도 한동훈 지금 장관이 이제 국힘에 들어와서 총선 출마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그러면 국힘 총선 이깁니까? 아니 김종 박사한테 좀 그 아까 천공이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천공이가 천공도 알아, 천공도. 택도 없는 소리. 안 된다는 거.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는 그럼 계속 나오는 게 제가 볼 왜 때는 그렇습니까? 이준석이 지금 게임하는 것 같아요. 못 나오게 하려고.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은 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준석 그러니까 내가 나갈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가면 되지 무슨 멀어지고 그러니까 나갈지 이준석 모른다고 얘기는 네. 지금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권을 한동훈하고 진은정 자꾸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띄워주는 발언하는 건 뭐냐면은 저쪽에 노기를 자극시키려 가지고 사실은 잠재적 위협 아닙니까 한동훈?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동훈을 솎아내려고 자 머리 좋아 진짜 이준석은 진짜 여러 가지로 오죽하면 또 한동훈 대구 간다고 또 기사 딱 뜨고요. 아니 한동훈 대구 간 게 뭐가 중요한 기사라고 예를 들면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을 막으려고 가는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상황 자체가 이제 보수를 이렇게 지피면서 TK 지역을 갖다가 똘똘 뭉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치, 아직 없이 TK 지역에 있는 민심을 소위 이제 상위에서는 윤석열과 박근혜 두 개 연대 구도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이쪽에다 투입하게 만들어서 또 결집하려고 하면서 영남 지역만은 지켜야 된다. 제가 볼 때 생존권 투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남을 못 지키는 순간 또 우리 TK 전문가이신 예. 우리 전재원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진짜 그 검사들로 싹 물갈이해서 국민의힘 공천 주면은
그 지역에서 이제 그야말로 기존의 그 지역구를 쥐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붙을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선 중진들이 이제 다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네. 무소속이 연대가 되든 연대가 되지 않든. 당장 대구에 요즘 뭐 핫한 분 한 분이 조원진 우리 관한 대표 있죠. 네. 이분도 달서병에 지금 출마 준비를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분은 국힘에서 공천 받을 수 있겠나 없겠나 어쨌든 난 나간다. 그럼 조호영 의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안티 혁신이 네, 그래. 깃발을 그랬죠. 들었잖아요. 네. 수성갑인데 지난번에도 무소속으로 네, 당선된 또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거기 나온다. 그 동네에 지금 뭐 하여튼 검사 출신들이 막 우글우글해요. 대구 가면.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붙는데 과연 이기겠느냐. 놀라운 게 하나 있는 게요. 제가 이제 대구 민주당의 시당위원장이 강민구 위원장이라고 네, 있어요. 이제 압니다. 요즘 종편 예. 채널도 나와서 예.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이분이 보내준 자료를 한번 보니까 민주당의 대구시의 당원이요 22,000명 되는데요. 국힘이 57,000명이에요. 그러면 57,000명 대 22,000명이니까 한 40% 가까이가 민주당의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민주당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 출마했을 때 몇 퍼센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얘기는 자 국힘 검사 출신 그리고 무소속 다선 중진 민주당 붙으면 지역구에 따라서 아주 초박빙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민주당 이야기가 대구에 너무 없는데 민주당 그렇게 허벙하지 않다. 우리 당원들 22,000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걸로 봐서는 대구의 선거 결과 한동훈 10번 내려가더라도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간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 편이었어요. 뭐 그렇잖아 그렇다고 솔직히 볼수 얘기하자면은. 있죠. 네. 근데 뭐 그야말로 그 태극기스러운 그런 다선 중진들이 이거 저 윤석열은 잘못됐다 이러면서 자기들 깃발 내걸고 나온다면은 알 수 없죠. 또 박근혜 세력하고 또 결합했을 경우에 또 그 시너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 신당까지 거기 나와서 하면은 이게 진짜 예를 들어서 이합집산이겠네요. 춘추제 묵시대가 되어서 대구 선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그러면은 대구가 대혼전되었다. 이러면 부산 경남은 민주당 쪽에 흔들리는구나. 굉장히 유리하게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선배님 그 네.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여권이 이제 분열한단 말이죠. 이 보수 정당들이 분열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TK 사람들이 전략적 선택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진 않을까요? 몰아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몰아준다. 검사들 몰아준다. 예. 제가 실제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대구에 가면 플랜카드가요. 검사 출신 플랜카드가 정말 많아요. 누가 나옵니까? 거기 누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성권 이제 뭐 고검장 출신 있습니다. 뭐 그분도 지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하여튼 과정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저 뉴스타파 보도 이런데 보면 그 뭡니까 이제 그 턱갈비를 잘못 써가지고 사적으로 유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 분이고 네. 뭐 곳곳에 하여튼 검사 출신들이 나온다고 지금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과오가 아까 되지 않을 보수 정당이죠. 예. 김종욱 박사 얘기한 것처럼 검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제로 너무 안 좋으니까 요즘은 약간 검사 출신이 정치한다면 저는 좀 약간 역겨워요. 그러면 딱 이게 듣고 저만의 생각이냐 일반 유권자들도 그러냐. 저 사람 검사 출신이야? 이러면서 사실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밀어주기 때문에 내가 출마해서 한번 하면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대구에서 전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밀어주자 이렇게 간다고 한들 부산 경남까지 파급이 되느냐 충청 수도권까지 파급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폭망을 예측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이 그 정도.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이준석까지 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당내에서. 그 이준석을 안지 못할 거 아닙니까? 지금 분위기로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을 수 있느냐. 누가 안을 거냐. 첫 번째 대통령 생각을 바꿔야 되고 두 번째 이준석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믿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누군가의 메신저 중개자 또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다고 이준석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내한테 정권 달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냐. 뭐 안 된다고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혼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지. 결과는 번데기 번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번데기 번짜. 또 이준석이 계산을 참 잘하는 거예요.
머리 좋아. 본인이 대구 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뇌관이에요, 실제로. 대구가 흔들리는 순간 보수는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이준석은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 개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영리하네요. 방송을 제가 열심히 보는데 그 여의도 재건축 조합인가 보면은 그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을 굉장히 혐오하더만요. 그러니까요. 막 살찐 고양이. 엄청나게 혐오하는데 살찐 고양이라고 비만 했습니다. 고양이. 비만 고양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절대 수도권에서 당선 못 된다. 호환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국민의힘 깃발 들고 나오면 시체도 당선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게 통상 수도권에서는 뭐 지하철 입구에서 인사하고 막 시장 곳곳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야. 그 지역의 신문사 사장, 뭐 무슨 뭐 스님, 주지 스님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팽팽히 논다는 거예요. 나 공천 받았으면 뭐 그걸로 끝이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수도권 와봐야 되지도 않을 사람들이고 그래 거기서 3선, 4선, 5선을 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다. 경쟁력이 근데 이제 없다. 수도권 출마론이나 흠지 출마론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수도권에 가서 다 죽어라. 떨어져라. 그 자리에 검사 출신을 뽑겠다. 이제 이런 그렇지, 그렇지. 계산인데 예. 뭐 수도권에 온다고 될 리가 있습니까? 장재현 수도권 어디 와서 돼요? 그분이. 예. 강남 가면 그러면 되나? 영등포. 영등포에. 거기서 이제 영등포 영등포 고등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영등포에서 예. 고등학교 나왔잖아.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어요. 저도 예. 저 김 박사님 말씀 똑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택도 아니죠. 택도 아닌데 어쨌든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흠지 출마론 또는 뭐 수도권 출마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준석 문제가 많은 평론가들이 이준석 저렇게 해봐야 차찬속 태풍이라고 하지만 이게 보수정당 전체를 놓고 보면 이준석 문제는 그냥 이준석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5% 이내의 표차가 나는 지역에 이준석이 많이 흔들어서 전국을 막 이렇게 누비잖아요. 그럼 거기는 보수정당 다 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에 이미 빠져들었다. 헤어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제 이준석에게 이제 변희재 대표가 한 얘기인데 뭐 비만 고양이 얘기했는데 네가 서울에서나 비만 고양이라고 내려가지 내려가 봐라 거기가 고양이들인지 그 지역에서는 호랑이다. 그 쉽게 이길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아무리 거기서 전국적으로야 지명도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완전 국회의원 맹주네요. 3선 4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비만 고양이 정도라고 보면 안 되는 거라고. 비만 호랑이. 그러니까 이준석이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비만 고양이들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 호랑이로 변신하지 그 순간. 그렇죠. 뭐 저기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였고 사실. 제가 대구 이야기하니까 네. 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말씀을. 아니, 네,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요. 야, 진짜 캠페인 전략이 없어도 너무 없다. 뭐냐면 그 양복 입은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요. 얼굴 그냥 막 하여튼 호감도가 별로 좋지도 않은 사진에다가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막 38년 시대도 아니고 70년대도 아니고 막 이런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걸 붙여놓고 이게 캠페인의 전부다 이런 거. 그다음에 감동은 뭐 지하철역 앞에서요. 그 양복 입고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오늘 내가 정말 고생하면서 선거운동 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캠페인 방식 보고는 참 낡아도 많이 낡았다. 근데 저게 대구에서는 먹힌다고 정말 대구 시민들 정신 차리고 그분이 실제로 정치를 잘할 사람인지 아니면 검사라는 이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팔아서 정치를 하는 사람인지 진짜 구분하고 좀 표를 찍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2번도 제가 떠들었습니다. 아유.